제가 이라크에 근무하면서 죽을 고비를 2번을 넘겼습니다. 화염기둥이 건물의 8층 건물 높이까지 불기둥이 솟는 걸 보았습니다. 평생을 외교 안보 분야 공직자로 일을 하다가 지난 2018년 6월에 정년 퇴임을 한 김형수라고 합니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1958년도에 태어났습니다. 저희들 세대가 거의 다 마찬가지이듯이 당시의 궁핍함, 몸의 불편함 상당히 열악했지만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 또한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년 시절부터 제 힘으로 신문 배달부터 시작해서 또 고무장갑 장사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학업과 또한 집안 경제를 동시에 해결하면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문 기자였고 하나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에서 대학도 사실은 상당히 좀 힘들게 다녔습니다. 제 처지를 잘 아는 제 은사님께서 저녁에 야간에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낮에 학교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주셔서 결국은 대학생활을 하게 됐고요. 대학교 졸업 무렵에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서 언론사 시험도 합격하고 또한 공직으로 갈 수 있는 길도 합격했는데 제가 곰곰이 판단해 보니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이 우리나라가 앞으로 강건해지려면 결국 국제무대에서 이 한국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되는데 언론계에서 봉사하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 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좀 시급한 것으로 느껴져서 결국 공직자의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 외교관들은 크게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드리면 근무하는 임지에서 2가지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임지에서 거주하시는 우리 교민들을 보호하는 것. 결국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가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헌법 동시에 연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째는 주재하는 주재국과의 외교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대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다른 외교관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대륙을 다녔습니다. 자원 외교, 대테러, 분쟁 지역과 자원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좀 근무한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포스트는 이라크입니다. 우리로서는 외교적인 의미가 큰 지역이었습니다. 또 반면에 상당히 세계적으로 위험한 테러 조직들이 준동하는 지역에서 위험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투입할 만한 인원이 여의치 않아서 그때는 제가 자원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도 돌이켜보면 그때 이라크 자원에서 간 것이 상당히 제 스스로도 보람이 있었고 아주 결과도 상당히 좀 바람직했던 것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있죠. 하이 리스크, 하이 프로핏이라고. 결국 이제 위험이 많아야 결국 이익도 많이 난다는 게 이제 비즈니스의 원리라면 외교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또 개인사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라크에 근무하면서 죽을 고비를 2번을 넘겼습니다. 2008년 8월 6일 그날 이라크 정부 측하고 약속이 있어서 이라크 정부 관계자와 약속한 장소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치안 상황은 워낙 위험하기 때문에 제 차량 가운데 서고 제 차 앞뒤로 우리나라 서울에서 파견된 우리 경찰 경호관계 차량이 2대가 서고 로컬 경호팀 차량 2대 이렇게 5대 같이 움직입니다. 대사관을 딱 나와서 출발한 지 1분쯤 지났는데 당시에 우리 경찰 경호팀장께서 공관에 잠깐 온 물건이 있다. 그래서 차를 다시 돌려서 그 물건을 가지고 나오는데 한 1분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영화에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린존이라고 그 구역은 알카에다나 테러 조직의 공격을 피해서 많은 외국의 공관이나 국제기구가 몰려있는 일종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린존 지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린존 지역의 마지막 검문소인 게이트 3를 딱 통과하기 직전에 제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알카에다가 폭탄 테러를 일으켰는데 C4 프라스트 폭탄을 소량을 썼다고 합니다. 도로에 물을 뿌리는 살수차 탱크에다가 C4 프라스트 폭탄을 2톤을 터뜨렸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화염기둥이 건물의 8층 건물 높이까지 불기둥이 솟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 거리가 좀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300에서 한 350m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곳으로 제 귀를 찌르는 듯한 그 통증을 느꼈어요. 반드시 폭탄 테러가 일어난 뒤에는 곳곳에 그 저격수들이 그 매복해 있다가 2차 공격을 감행해 오는데 저는 그 순간에 일단 중요한 건 현장을 빠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우리 경호 인력들하고 현장을 빠져나왔는데 만일 우리 경호 팀장이 그 시간을 1분을 끌어주지 않았더라면 정확한 시간에 폭발 중간 지점에 제 차가 딱 가 있을 겁니다. 그날 희생된 인원이 그 도로 밖에서만 65명. 그다음에 이라크 외교부가 바로 도로 옆에 있는데 그 이라크 외교부 건물이 그때 신축 건물이었습니다. 신축 건물이다 보니까 그 다른 건물에 비해서 그 유리창이 많았어요. 그 유리창이 깨지면서 일종의 그 크레모아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그 직원들이 한 35명 이상, 그래서 현장에서 한 100여 명 이상 즉사한 큰 사건이었습니다. 한 1분여 차이로 죽음을 모면할 수가 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사건은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우리 한국대사관 그 건너에 호텔이 하나 있는데 그 알카드에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트럭에다 폭탄을 적재한 폭탄 테러였습니다. 바로 길 건너였기 때문에 충격이 엄청났습니다. 제가 그때 제 방에서 그 외교 전문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폭음 소리와 더불어서 제 사무실 바로 제 옆에 있는 유리창이 저를 향해서 밀고 들어온 거예요. 다행히 저희 방은 그 창에다가 폭탄이 터졌을 때 그 폭발력을 방지해주는 방폭 필름이 있습니다. 그 방폭 필름을 미리 좀 발라놓고 있었기 때문에 유리창이 저한테 밀려오다 다시 탄력을 받아서 필름 때문에 제자리로 들어가더라고요. 만일 그 방폭 필름이 없었다면 전 또 아마 그 책상 앞에서 순직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기억나는 게 당시 국무총리께서 그 다음날 국무회의 석상에서 테러의 위험한 취약한 모든 공간 즉시 모든 사무실 방폭 필름을 빨리 설치해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많은 곳을 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억이 있지만 특히 이라크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그 목숨을 잃을 법한 그러한 기억들은 제 생에 상당히 큰 그 의미 있는 그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또 우리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일하는데 이러한 것이 현실적인 성과로 그 눈앞에 나타날 때 상당히 좀 희열을 느끼죠. 결과적으로 목숨을 걸고 일한 결과 그 당시에 그 이라크 정부에서 우리 정부의 유전을 개방하는데 상당히 좀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우호적이지 않았는데 동료들이 모두 합심해서 이라크 정부를 설득하고 정성을 들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아주 상당히 양질의 유전을 우리가 지금 가져올 수 있었죠. 그런 점 상당히 큰 보람이죠.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어떠한 방식이든 국가와 민족에 대해서 봉사를 하겠다라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기간이고 또 좁게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잘 보호하고 또 가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그런 소중한 기간이었다는 판단이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진짜 험지, 산간오지에서 고생하는 우리 외교관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밖에서 그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 외교관들한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좀 보내주셨으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